안녕하세요. 올해 2020년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국어를 공부할 국어과 교사 장광익입니다. 자, 다들 온라인 강의 잘 듣고 계시죠? 자, 오늘은 1강에서 나왔던 개념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개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봅니다. 자, 먼저 거기에 나오는 개념 중에 보게 되면 이 문학이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문학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계속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배울 건데요. 이 고등학교까지 배울 때 이 문학이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나왔던 심미적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문학작품으로 표현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문학이 현실을 반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갑자기 배가 고픈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거나, 또 누군가는 또 나는 뭘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없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을 못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실 속에서 해결을 못하면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해서 이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 이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그냥 상상으로 끝내지 않고 이거를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거, 이 문학작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작가가 문학작품을 창작을 합니다. 문학작품을 창작을 하죠. 그러면 작가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자, 왜 작가가 문학작품을 창작할까요?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가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이 작품을 써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통속 작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무협지라든지 환타지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보는 로맨스 소설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속 작품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어 시간에 다루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통속 문학이 아닌 순수 문학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수 문학에서 작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창작하지 않습니다. 이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 현실 속에서 불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만이 생겼을 때 이 불만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현실에서 생기는 이 불만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학생이 정말 싫은데 A라는 학생을 안 볼 수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A라는 학생을 보기 싫다고 해서 A라는 학생을 다른데 전학 보내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불만은 현실에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작가들은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실의 불만을 해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의 불만을 이 문학작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문학작품 속에 해결을 하려면 현실에서 있었던 불만이 이 문학작품 속으로 들어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 현실에서 있었던 불만이 문학작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 반영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현실이 반영된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현실에 불만이 있는 것을 문학작품 속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학작품 속에 이 불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실이 문학작품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현실이 문학작품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 5명한테 돈을 뺏겼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 5명한테 돈을 뺏겼다고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뭐 어떤 학생은 뭐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하는데, 네,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자존심이 강한 학생들은 창피하다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걸 친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을 해서 이 상상 속에서 나에게 돈을 뺏어갔던 학생들을 혼내주고 그런 상상들을 하는데, 작가들은 그 상상과 똑같은 게 이 문학작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이 상상 속에서도 현실과 똑같이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상상 속에서도 똑같이 초등학교 6학년 5명에게 돈을 뺏기고 울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상 속에서 초등학교 6학년들에게 돈을 안 뺏기고 혼내주기 위해서는 이 상상 속은 이 현실과 다른 게 돼야겠죠. 즉 현실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만 현실에 있었던 불만이 해소될 수 있게 현실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현실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하냐, 이 무작정 반영이 되면은 현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반영이 되는데, 이게 100% 반영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학작품은 현실이 반영되는데 단순하게 현실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이 문학작품 속에서 바뀌어서, 즉 작가의 마음대로 바뀌어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현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바뀌어서 반영이 되는데 그거를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구성의 기준들이 있겠죠? 자, 재구성의 기준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작가 마음대로예요. 무슨 말이냐? 작가의 경험, 작가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다음에 작가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작가의 종교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작가의 이념, 그 다음에 인생관, 즉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재구성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온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 똑같이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가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시를 쓰는 작가도 있고 소설을 쓰는 작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필을 쓰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친일 작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즉 그 똑같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에 따라서 작품들도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재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구성의 기준은 아까 말했던 대로 작가의 경험, 가치관, 종교관, 이념, 인생관 등등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